4.16 되면 항상 세월호 현장에 가서 또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은 두 번째셨나요? 네. 저는 처음이었고 저는 네. 두 번째였습니다. 선수이자.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작년에는 이제 제가 5주기 때 가서 이번 6주기 때 갔었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유가족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일상을 어느 정도 돌아갔지만 아직도 근데 4월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지만 계속 생각이 나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진도에 이렇게 직장을 구하셔서 아예 거처를 옮기신 분들이 있던데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네라는 이제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예. 팽목항 그리고 진도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도에서 새 직장을 구해 아이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마지막 본 데가 여기고 그 당시부터 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게 된 거고. 특히 아이들이 부검했던 장소가 이제 팽목항이고 해서 근데 이번에 뭐 보도하면서 조금 네. 실수하셨죠? 고은이의 아버지 한복남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은이 이렇게 됐다가 알고 보니까 애 이름이 이제 고운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막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고은이 아버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이름을 좀 잘못 나와서 수정을 해달라. 정말 죄송해서 제가 수정을 했다 하니까 이분이 답장을 보낸 게 굉장히 좀 감동이었었어요. 오히려 그 기자님이 그렇게 기사 쓰시면서 옛날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났다. 그 자기 딸 이제 고은이가 학교에 가서 상장을 받았는데 거기 선생님도 이제 고은이라고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고은이가 자기 이름 잘못 나왔다면서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이제 얘기하고 우리 딸 약간 상장 아닌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러셨겠죠.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오히려 고맙다고. 다 고맙다. 그리고 또 항상 잊지 않고 이제 좀 찾아주는 것 자체가 고맙다. 그 얘기를 해준 게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크게 혼날 뻔했네요. 다행히도 그날 휴가였습니다. 아 예. 그때 카톡이 갑자기 목이 좀 첫 나. 카톡이 첫 카톡이 부장 한숨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정말 좋으신 분이네. 네,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김혜린 기자는 이번에 목포 신항 세월호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이제 중계차를 탄 네, 거죠.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러 사람이 손을 거친 문장이긴 하지만 뭐 지금 주변에서 진행되던 행사는 다 끝났고 거대한 세월호 산체만이 이렇게 어두운 조명을 받으면서 그날의 기억을 삼킨 채 쓸쓸히 서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김혜령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장 주변에서 진행됐던 추모 행사는 끝났고요. 제 뒤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체만이 묵묵히 그날의 기억을 삼킨 채 홀로 남아 있습니다. 첫 인상이 세월호가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구나라는 게 저렇게 큰 배가 아직도 어디에 갈지도 안 정해져서 녹슬어 가고 있는 게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거기를 찾는 이제 안락한 휴식처가 됐다는 그런 느낌? 선체 3분의 2가 이미 다 녹이 쓸어버려서 일부는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헬멧을 제가 이미지 보면 헬멧을 쓰고 있는데 제가 괜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죠. 그게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이렇게 날라와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헬멧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이 세월호 산체가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주기 하루 전날 제가 선상 추모식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선상 추모식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아직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을 때 그 침몰 해역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계속 기억에 남고 항상 생각이 나는데 다윤이 엄마는 아파서 못 오고 다윤이 언니하고 이모의 녹취를 제가 이제 했는데 몸이 아픈 엄마를 대신해 다윤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윤아, 언니가 꼭 꺼내줄게. 언니 동생이어서 너무 고마워. 다음 생에도. 그게 정말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동거차도 서거차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밤새 조명탄을 계속 쏘아 올리고 그 불빛, 그 소리 밤새
그때만 해도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던 때고 뭐 에어포켓 얘기도 하고 뭐 이랬던 때니까 그때 상황에서 저는 그 정말 얘가 탔잖아요. 찾아내려고 하고 꺼내려고 하면서 그 조명탄 그 소리 계속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다들 그 인상 깊었던 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그때 뭐 끼니를 때우려고 초코파이 같은 거 사면서 작은데 그냥 카드로 해도 될까요 이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 건져서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한 번 더 갑툭친데 탄핵과 이장 작업과 뭔가 좀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위기나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시점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댓글 없는 기자인데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갖고 왜 댓글 없는 기자죠? 기사를 잘 못 써서. 왜 그러세요? 지금 어제 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왜 그래? 어제 전두환 취재를 왜 뭐 얼마나 부실하게 했길래 그만하세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 차명진 후보에 대한 그 막말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게 뭐 안 사실 좋은 입에 쪽으로. 담기도 그렇죠. 그런 예.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진도에서 만났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말을 6년 동안 하도 많이 들어갔고 진짜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진도에 머물며 마음을 치유해가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막말들은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픕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에 6년 동안을 막말은 다 들었어요. 진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심정으로 그 정도의 어떤 아픈 상처들을 많이 줬죠. 정말 다 막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정말 왜 그런지 그만하자 잘 모르겠어요. 얘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만하자, 이제 그만 이용하자, 네. 그만하자. 그만하자인데 그만하자. 그게 이제 막말과 섞여서 예. 댓글로 나오는 거죠.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일 텐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아까 김은행 기자 그 화장실 얘기를 왜 안 하시나요? 화장실이요? 예. 신경 쓰고 맞아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에벤즈를 타면은 차 한 대 장비만 들고 가니까 우리 건물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한 이제 화장실 문제가 가장 급하거든요. 그래서 뭐 태풍 중계 이럴 때 진짜 답이 없는데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그 신항에는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이 다 컨테이너 부스거든요. 컨테이너 부스인데 화장실도 당연히 컨테이너 부스인데 우리 볼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인 거죠. 이동식 화장실의 구색도 갖추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음.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인데 굉장히 쾌적하고 수압도 엄청 좋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이게 6년 동안 여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쳐갔구나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상징적인. 네, 어떤 이렇게 사실 임시 공간만 마련된 그 거치 장소에서 임시긴 하지만 굉장히 멀끔한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하니까 화장실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보셨나요 화장실? 네, 거기 그냥 상주하시는 분들이 쓰셔서 돌아가면 총 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잘 돼 있지 않나요 화장실? 저요? 아주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아, 그래요? 이응 네, 급해서. 저한테 이 영상을 제가 보도국에 갔는데 갑자기 들이밀면서 좋은 걸 구했다고. 나가지 못했죠. 이게 기사도 못 나가고 영상도 결국에는 활용도 못 하고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처음에 저는 이거를 입수를 했을 때 전 조폭들이 나와서 무슨 이게 밤에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이제 조폭들이 좀 싸우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막. 네, 그게 그 마약 사범 잡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쇠파이프인가요? 이게 지금 예. 경찰들이 네, 경찰. 다 경찰 형사 아저씨들.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는 저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그럼 지금 앞뒤에 다 형사들 네, 참가요? 다 형사들이 이제 맞고 이제 앞에 이제 경찰 차로 이제 맞고 이제 택시 아저씨가 도와주신 거예요. 저렇게 느낌이. 굳이 두드러 그러니까. 네. 깨야 되나? 근데 저도 그래서 좀 과잉 진압이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봤었는데 여튼 이렇게 그 못 도망가게 네, 물리적으로 막아놨고 예, 나오라고 막아놨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체포 명령을 이제 불응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송 기자가 이제 예. 이 영상을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네. 구했는데 네. 이제 영상을 찍으신 분을 연락을 할 수가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걸 못 쓰고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당신들 맞냐 이제 확인을 다 해봤죠. 했는데 쫄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예. 지금 어깨가 올라가고 아니, 있어요. 그게 부등산 아니고, 해발고도 예, 장굴제. 또 얘기는 그건 또, 아니죠. 예, 예, 그런 올라갔어. 이게 좀 얘기가 예. 있는데 이제 그 들어보니까 근데 이건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약간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경찰들이 너무 네. 쇠파이프까지 들고 차를 막 깨부수면서 네. 약간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좋게 말했는데 이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강제로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제로 이제 물리적인 일을 써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경찰 측 얘기 들어보면 항상 이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 상태라든지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약을 한 그래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그건 아직 그러니까 확인이 제가 안 궁금한 됐어요. 건요. 네. 확인 전화를 하고 네. 경찰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아 반응이요? 예, 되게 굉장히 좀 나가면 안 된다. 음. 예,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뭐 그 칼부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광산에서 외국인들끼리 강력 사건이 좀 강력 사건이 몇 개 연달아 연달아 있었죠. 나오면서 음. 이제 광주의 치안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특히 원래 마약은 잘 보도가 사실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이제 발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잡았더라고요. 뭐 아니 실제로 경찰 얘기 너무 이렇게 맞아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변호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아 예. 굉장히 서로 좀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그럼 마약이 얼마나 잡혔냐 최근에 그래서 마약 사범이 그래서 2017년도에 122건, 2018년도에 158건.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019년도에 244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100건 가까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예. 와 재밌다. 그걸 예, 정확하게 현장 영상과 함께 준비해서 다음 토크 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잘렸나요? 예, 예. 어찌됐든 어렵게 구했는데 지금 못 유튜브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초 공개네. 그러니까요. 예. 예. 억울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보 주세요. 아 오빠도 제보 달라고. 아 예. 우리 이렇게 호흡 안 맞아서 어떡해요? 별로 제보에 전혀 없으며 아 진짜 큰일 났다. 오빠 어떡하지? 우리 연습 좀 하자. 끝나고. 여튼 한마디로 제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척. 차인표 16대구 여기는 여자친구 조용히 해. 광주 기자들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유익하셨죠? 예, 7시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네요. 예. 끝입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김혜린 기자님. 계속 돼야 할 텐데. 5.18이나 세월호 문제는 가장 가까이서 취재하고 있다. 5.18이나 세월호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건 이 광주의 기자들이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유튜브에서도 있는. 한 번은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그걸 이제 넣었고요. 뉴스에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절대 알 수 없는 뉴스박 전면 광기 다음에 봐요. 제발. 제발.